미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실제 인상이 단행될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보다 물가나 고용 같은 지표들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코스피는 장중 9,000선을 돌파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마켓워치 첫 소식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수는 경이롭지만 웃을 수는 없는 그런 시장이 오늘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FOMC 충격은 확실히 적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도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도 좀 떨어지면서 이 시장에서는 사실 미 연준이 좀 어느 정도 덜 매파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금리는 동결했지만 이 점도표를 통해서 이 연내 최소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죠. 이로 인해서 좀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매파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왔고요. 예. 실제로 이번 점도표를 좀 보면 이 연말에 기준금리 예상치를 제출한 연준위원 18명 가운데 이 절반이 최소 한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3월 점도표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없었고 심지어 인하를 내다보는 위원이 1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좀 급격한 변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워시의 매파 본색이 확인이 됐는데도 지금 앞으로 진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향후 금리 인상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과 또 실제 금리 인상 단행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 반 미셸 JP 모건 자산운용 CIO는 위원 절반이 연내 금리 인상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박준호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 물가 리스크만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좀 열어둬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좀 너무 매파적으로 과잉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올해는 금리를 동결할 것 같고 한 내년 9월 정도는 돼야 인상을 좀 단행할 것 같다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연준의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건 맞는데 물가 상승 압력의 좀 상당 부분이 유가 상승과 같은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연내 동결을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갈리기 때문인지 나스닥 선물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지금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예단하기가 참 섣불리 예단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미 연준이 워시 의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향후 FOMC 이벤트 때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워시 의장 발언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bsent also is so-called forward guidance, which we agreed was not well suited to the current policy conjuncture. 네, 기존에는 좀 시장의 점도표를 통해서 이 금리 방향성을 점진적으로 선반영해 왔다면 이제는 좀 그 틀이 완전히 깨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워시 의장이 이 현재의 데이터와 또 이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을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을 것임을 좀 분명히 했다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앞으로 워시 의장을 포함해서 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이전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뭐 물가, 유가, 고용 지표 같은 데이터들이 금융시장에 이제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경제 금융 수장들도 오늘 FOMC 이후에 지금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일단 연준이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향후 미국 통화 정책이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또 일본 등 주요국에서 금리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거시경제나 금융시장 영향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소식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고 에너지 수급이 안정화되면 우리 경제의 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국 금리 인상 기대, 글로벌 AI 경기 불확실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안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도 환율의 경우에는 오늘 뭐 크게 반등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FOMC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단기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조금 더 시계를 좀 길게 가져가 본다면 연말까지 한 1,500원 초반, 더 공격적으로 가면 1,400원대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는 유가가 언제 빨리 내려오냐 이게 그거일 것 같은데요. 7, 8월, 9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유가도 다시 또 내리면서 인플레이션 얘기도 조금은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쪽으로 해서 연말에는 한 1,500원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400원대로 갈 건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단 7월에 먼저 금리를 인상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어서 한미 금리 차가 그래도 조금 축소될 수 있는 점, 그리고 러시아가 매파적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저희는 동결로 연내는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네, FOMC 이후 엇갈리고 있는 금리 전망들을 들어봤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